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로건이라고 해요. 이번에 경영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이에요. 로건 씨,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뭐가 궁금해요? 다음 주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해요. 첫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혹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봤어요? 강의 계획서요? 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봐야 해요. 강의 계획서에 수업 목표와 수업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재하고 평가 방법도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강의 계획서를 찾아볼게요. 강의 계획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인기가 많은 과목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상의 모든 문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이 동아리에서는 여러 나라의 문학 작품을 읽나요? 네, 저희 동아리에서는 해외 문학 작품을 읽고 의견도 나눠요. 주로 어떤 나라의 작품을 많이 보나요? 여러 나라의 작품을 다양하게 보는데 요즘은 유럽 국가의 소설을 읽고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나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모여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요. 그 학생들도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도 가입할게요. 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동아리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덕분에 성격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동아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동아리가 로건 씨에게 도움이 돼서 기쁘네요. 다음 주에는 다른 학교 동아리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영화를 볼 거예요. 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봐요? 지난주에 읽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소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도 기대가 되네요.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하고 영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동아리의 장점이에요. 로건 씨, 다음 주 모임을 위해 준비할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영화를 보고 나서 모임을 할 장소를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몇 명 정도가 모여요? 2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아요. 네,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있다고 해. 와, 정말? 한국 대학의 축제가 궁금했는데 정말 기대돼. 보통 축제 때 어떤 행사가 있어? 유명한 연예인이 공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해.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어. 공연은 연예인들만 해? 학생들이 하는 공연은 없어? 학생들이 하는 공연도 있는데 노래를 부르거나 춤도 출 수 있어. 너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한번 참가해봐. 다음 주에 예선이 있다고 하는데 넌 잘할 거야. 내가 응원하러 갈게. 고마워. 한번 준비해 볼게. 그런데 축제 때 연예인은 누가 올까?
요즘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왔으면 좋겠어. 나도. 그날 같이 보러 가자. 2주 후에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세요. 혹시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교수님, 발표 주제는 고향의 역사적인 장소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낄 수 있는지 등을 발표하면 돼요. 어떤 장소를 소개할지 정하면 먼저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네. 다른 학생과 똑같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발표는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발표 자료를 미리 교수님께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발표하기 하루 전까지 수업 게시판에 올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표 주제를 정하고 참고 자료를 찾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어느 장소를 발표할지 생각해 보세요. 후엔, 발표 준비 다 했어? 발표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연습은 아직 많이 하지 못했어. 너는? 난 아직 발표 자료도 못 만들었어. 발표 자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뭐가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발표를 많이 해봐서 발표 자료 만드는 건 자신 있어.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에는 사진하고 그림만 넣으면 돼? 사진이나 그림, 표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도 써주는 게 좋아. 발표 자료에 내용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 발표를 안 듣고 그것만 읽으면 어떻게 해?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쓰고 내가 자세히 설명하면 돼. 중요한 내용만 서너 줄 정도 쓰면 어때? 그래.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한지 다시 정리해 봐야겠다. 가르쳐줘서 고마워. 아니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알았어. 발표 끝나면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2학년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화폐 속 인물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인물은 5만 원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입니다. 이분은 조선시대의 예술가입니다.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가 신사임당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사임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가 신사임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풀과 벌레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은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풀과 벌레, 포도, 그리고 산과 물 같은 자연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능력 있는 여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사회였지만 신사임당의 뛰어난 그림 실력은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5,000원 지폐에 있는 율곡 이이입니다. 이분은 조선을 대표하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사임당의 아들인 것도 아십니까? 신사임당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곡 이이처럼 유명한 학자가 된 자녀도 있고
어머니와 같이 뛰어난 예술가가 된 자녀도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도 훌륭하게 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는 잘했어요?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발표할 때 특별히 어려운 게 있었어요? 연습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앞에 나가니까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저만 보고 있으니까 많이 긴장됐어요. 저도 첫 발표 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발표를 다 한 다음에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준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대답을 잘했을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동대문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외국인한테 유명한 장소라서 그런지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동대문의 역사요?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 줄게요. 동대문의 다른 이름은 흥인지문인데 이상으로 동대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동대문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쇼핑하러 동대문에 자주 가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동대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DDP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DDP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질문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DP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말하는데 다른 뜻도 있습니다. DDP의 첫 번째 D는 디자인, 두 번째 D는 드림. 다시 말해서 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P는 플레이, 놀다라는 뜻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DDP의 디자인이 멋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DDP는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건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DDP를 디자인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의 유명한 건축가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동대문에 러시아 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거리는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나요? 러시아 거리는 1990년쯤에 생겼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동대문에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동대문에서 산 물건을 러시아에 가지고 가서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에 러시아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것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 시험 공지를 할게요. 시험 날짜는 10월 9일이고 시험 범위는 1과부터 7과까지예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 모두 있어요. 주관식 문제는 단답형이에요. 그럼 길게 써야 하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네, 길게 쓰는 서술형 문제는 없어요. 시험은 몇 시간 동안 보나요?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시험 문제는 모두 25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험 보기 전에 교재하고 제가 나눠준 자료를 잘 보면 돼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예요. 제가 말한 대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는 첫 번째 시험이라 정말 걱정이 돼. 이 수업을 들은 선배한테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야겠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다음 주에 중간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에서 보는 첫 시험이지? 네, 선배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마침 공강이라 시간이 좀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다음 주에 세 과목 시험이 있어요. 시험도 많고 시험 범위도 너무 넓어서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공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좋겠어.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봐.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이 조금 빨라서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한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어때? 네, 한번 부탁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읽어야 해.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네, 전에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전날 밤새 공부하면 시험을 망칠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자지 마. 네, 선배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중간 시험이 끝났네. 학교 생활에 좀 적응했어? 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선배님하고 친구들 덕분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야.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아, 안 그래도 선배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공강 시간에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선배님은 어때요? 나는 보통 도서관에 가. 너 도서관 가봤지? 아직 안 가봤어요. 도서관에서 뭐 하세요? 책도 보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도 찾고 스터디룸을 빌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있어. 너도 시간이 남으면 커피숍에 갈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자주 갔을 거예요. 나 지금 책 반납하러 도서관에 갈 건데 같이 가볼래? 너 그 책 빌렸어?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교수님이 읽어보라고 하신 책. 그 책 도서관에서 검색해 보니까 다 대출 중이라서 예약했어. 너는 예약해 본 적 있어? 예약?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책을 검색했을 때 대출 중이면 옆에 예라는 글자가 나와. 그걸 누르면 돼. 그렇구나. 그런데 예약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 책을 빌려간 사람이 반납하면 나한테 연락이 와. 반납 예정일이 다음 주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그때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대출 중이라서 못 빌린 책이 많은데 다 예약하면 되겠다. 한 사람이 최대 2권 예약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예약해. 내일 발표 준비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학교 앞 커피숍에서 할래요? 커피숍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도서관 스터디룸은 어때요? 도서관에 스터디룸이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돼요. 최대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 좌석, 시설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로 들어가서 먼저 날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한 다음 예약하면 돼요. 11월 15일. 3시부터 5시까지 자리가 있네요. 예약할까요? 네. 같이 이용하는 사람 이름하고 학번도 써야 하니까
제 학번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종강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보고서 주제는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네, 교수님. 보고서는 몇 장 정도 써야 되나요? 두세 장 정도 쓰면 돼요.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마감일은 12월 20일이에요. 다른 질문이 있나요? 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마지막에 쓰면 돼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자료를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좋아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자료를 볼 때는 믿을 만한 것인지 잘 확인해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의 계획서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후엔, 보고서 다 썼어?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자기 나라의 사회 문제를 조사해야 하잖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내용도 필요할까? 내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교수님한테 물어볼까?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해 볼게. 그러면 이메일 보내는 김에 내 질문도 같이 보내줄 수 있어? 알았어. 내 질문은 뭔데? 교수님이 보고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쓰라고 하셨잖아. 차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좀 물어봐줘. 짧은 보고서인데 차례가 필요할까? 아무튼 알았어. 그런데 교수님 이메일 주소를 어디에서 찾지? 강의 계획서에 있어. 내가 찾아보고 가르쳐 줄게. 그런데 무슨 말부터 써야 하지? 교수님한테 이메일 쓰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되네. 로건, 요즘 보고서 때문에 바쁘다면서? 네, 선배님. 그런데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처음이라서 많이 힘들겠다. 선배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 보고서를 쓸 때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 특히 너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구분해서 써야 해.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는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써야 해. 예를 들어, 김수영 2023은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어. 아, 친구들이 발표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한 것 같아요. 발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신문 내용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뉴스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했다고 한다처럼 쓰면 돼.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기숙사 사무실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306호에 사는 후엔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문제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인터넷 속도가 느린 데다가 접속도 자주 끊겨요. 지난주에도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 여전히 잘 안 되네요. 컴퓨터 전원을 껐다 켜봤나요? 네, 어제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어제 과제를 하지 못했어요.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직원이 가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방문해도 되나요? 아니요.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
지금은 기숙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면 좋을까요? 오후 3시 이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501호에 사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관리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는데 그때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온수가 안 나오면 씻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시쯤 가도 될까요? 네, 오후에 수업이 없어서 계속 기숙사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3호에 사는 리사라고 합니다. 휴게실 문제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휴게실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추워요. 난방 시설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오늘 수리기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 돼요. 지난주부터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셨네요. 네. 지난주에 고장 신고를 받고 확인해 봤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새 전자레인지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장학금 신청 때문에 문의할 게 있는데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홈페이지에서 경영학부 장학생 모집 공고를 봤는데 1학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영학부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 거기에 나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요? 네, 장학금 신청서하고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면 돼요.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형식이 있나요? 형식은 따로 없으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재학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쪽에 있는 증명서 발급기에서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